네,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도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응원 채팅 남겨주시는 분, 그리고 방송화면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은 화장품 그리고 다이어트 보조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도 보시고 선물도 타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앞서 소개해드린 오늘의 특징주 자세하게 만나보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체크해보시죠.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DL, ENC부터 데모, 위메이드, 또 현대차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주 바로 DL, ENC입니다. DL, ENC가 총 공사 금액만 1조 6천억 원 규모의 부산 촉진 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시공자로 선정되면서 올해 역대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DL, ENC는 앞서서 도시정비 리모델링 사업에서 4조 200억 원가량의 누적 수주액을 달성하기도 했었는데요. 2016년 달성했었던 3조 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데모인데요. 3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25% 상승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이죠.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의 협상을 계속해서 설득 중이라는 소식에 데모 외에도 서암기계공업, 현대에버다임 등이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로의 투자 유치부터 연이은 호재 소식에 오늘 4%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위믹스 코인의 노드 카운슬 파트너의 합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드 카운슬 파트너는 위믹스 3.0 메인넷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메인넷의 발전과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피코그램입니다. 정수기와 정수기 필터 소재를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피코그램이 이달 초에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판매자 등록을 마치고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4거래일째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은 500%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19%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현대차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3년 유예 개정안이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발의됐다는 소식에 자동차주들에 대한 투심이 개선됐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모처럼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또 IRA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공화당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점도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보고 오셨고요. 이 중에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알아보셔야겠죠. 5종목 중에서 두 분은 어떤 종목을 최선호주로 꼽으셨는지 오늘의 특징주 탑픽 바로 공개합니다. 네, 조선일 매니저는 DLENC, 하창원 본부장님은 현대차를 탑픽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선일 매니저의 탑픽 종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LENC가 실적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적이 네. 어마어마하죠. 예. 야, 이 안타까운 게 이 종목이 어떻게 다 주가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DLENC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림건설이죠. 2021년도 1월 1일에 인적 분할되면서 이제 DLENC는 실질적으로 지주사입니다. 돈을 엄청 버는 회사가 주가가 지금 반토막도 아니고 너무나 떨어졌는데 이 회사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최초의 건설사입니다. 1939년도 설립이 됐는데 40년대 초에 부평 경찰서를 지으면서부터 이제 건설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회사의 이슈는 총 3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형 건설사 중에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에 시공 능력이 9조 9,500억,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설사 중에서 3위고 자회사인 DL건설 같은 경우에도 3,500억 정도 돼서 12위 정도 됩니다. 이렇게 튼튼한 회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금년에 3분기 때 신규 수주가 무려 한 34%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2조 9,700억이 됐고요. 거기다가 수주 잔고는 전년 대비 한 11% 이상 상승을 하면서 27조 원 넘게 갖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3분기 말 때 지금 자료 데이터가 얼마 전에 발표한 걸 보니까 지금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지금 부실주들, 특히 이제 건설사들이 리스크가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연결 부채를 전부 이제 자회사까지 다 연결을 해서 보니까
부채가 89%밖에 안 되는 아주 탄탄한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가지고 있는 현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채를 다 털고 난 다음에 순현금만 1조 2,500억 갖고 있을 정도의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레고랜드의 건설사 부동산 PF에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죠. 네. 네옴 같은 경우는 지난주 4일부터 우리 원희룡 장관이 관련 회사들을 이끌고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그래서 내일 모레 9일 날 아마 대거 많은 이슈들이 발표가 될 건데 그쪽에서도 지금 관련이 돼 있고요. 거기다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아파트의 수명을 늘리는 페인트를 얼마 전에 만들어서 특허까지 됐습니다. 바로 이제 강남 제비스코 여러분 잘 아시는 페인트 회사인데요. 이 회사와 공동으로 내구성이 향상된 페인트를 만들었는데 이 재미있는 게 주택의 수명을 길게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의 노후된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이제 누수 없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만든 이 페인트가 좀 특이해요. 그래서 탄성과 방수성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페인트를 칠하면 페인트가 굳을 때 약간 늘어지잖아요. 네. 근데 요 페인트는 일반 수성 페인트 대비 한 10배 이상의 탄성이 있어서 굳은 다음에 땡기면은 이게 무려 한 최대 1mm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종목들이 특허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의 한 50% 이상 조정을 했기 때문에 단기에도 그렇고 중장기에도 상당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DLENC 다양한 모멘텀 가지고 있는 만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하창환 본부장님의 탑픽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를 꼽아주셨어요. 네. 네. 아마 다들 기뻐하시는 소식이 예,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주가 너무 많이 눌렸잖아요. 이 법안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실 좀 주가가 많이 눌려서 상하원에서 IRA 법안 유예에 대한 이제 의견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하락 전 가격대까지는 좀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왔고 대부분의 수급 주처가 좀 유의미하게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추 중간 선거 이후에 이런 흐름들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 발의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은 좀 다소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사실 또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기차가 미국 지역에서의 좀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들이 해소가 되고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단기 수급은 좀 강력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대형주 위주의 또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주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현대나 기아의 좀 긍정적인 이슈가 발생이 된 것은 뭐 단기적으로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오늘 이제 첫 스타트를 좀 끊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흐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여전히 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수요 증가에 따른 핏단에 대한 또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러면 이제 차후에는 또 반도체 공급 해소가 또 되게 되면은 P와 Q가 동시에 또 증가가 되면서 추가적인 실적적인 이런 기대감들이 더 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현재 가격에서는 매력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이제 중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도 뭐 중간 선거 이후의 흐름 좀 대응 전략 좀 다르게 세워봐야 될까요? 아니요,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뭐 법안에 대한 발의가 없었으면은 네. 좀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상하의원에서 모두 다 좀 진행을 한 바가 있어서 네.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바라보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법안에 대한 불안감으로 빠졌던 그 위치 에너지까지는 네.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현재 위치에서는 약 15% 이상의 상방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해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들로 그쵸. 수급이 몰리고 있잖아요. 하창환 본부장님의 탑픽 종목은 바로 현대차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데모입니다. 최근에 계속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맞아요.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데모도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슈를 타고 데모 같은 테마주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한번 체크해 볼까요?
두 분 모두 예스를 주셨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좀 테마성이 좀 짙잖아요. 그쵸. 근데 두 분 다 예스를 주셔서 좀 의외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창원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제 네. 뭐 데모가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이랑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또 겹치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휘림이라든지 유신 같은 종목군들이 그런데 일단은 두 가지 이슈가 좀 동시에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셔 플랜이라든지 뭐 금융 지원들 다양한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의 이런 평화 협정으로 좀 이끄는 이런 액션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붙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네옴시티도 그렇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도 그렇고 조단위고 규모가 굉장히 좀 큽니다. 뭐 500조 이상이라고 둘 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수주가 만약에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지금 이제 앞서서 레고랜드나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 건설 경기가 사실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조금 뚫는 창구 위주로 좀 기대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 사실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뭐 이제 네옴시티 쪽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기업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오늘 외국인의 좀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규모 자체는 이제 기업별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 뭐 시간에서도 대거 이제 사실 관련된 종목군들 네. 상승 나왔고 상승력이 좀 부족한 종목군들이 좀 키 맞추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테마가 아직은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네.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면 된다님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나 네옴시티나 나는 하나도 수익을 못 보내라고 이렇게 유유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테마주가 워낙 또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요. 잡기가 힘든데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말씀하셨다시피 이 네옴시티 테마주랑 중복되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일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매니저님은 데모 이외에 다른 테마주들 지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실까요? 저는 뭐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보통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면 보통 짧게는 한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가죠.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이슈의 1등은 누가 뭐래도 이제 한미글로벌이죠. 근데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막 상한가 나고 급등이 나왔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하루 보통 보면 한 2 내지 한 5% 내에서 천천히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굳건한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이슈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오늘 나왔던 데모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배당을 줍니다. 데모가 이제 2019년도 상장할 때부터 배당을 3년 연속 줬고요. 거기다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가만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뭐 현대건설 기계나 인도의 뭐 타타, 히타치 같은 아주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가만 보니까 이제 테마가 붙으면서 실적이 동반되는 종목들이 같이 좀 껴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 뭐 단기적인 이슈도 되겠지만은 조금 더 긴 안목 보면 중장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여유는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태경님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하반기를 마무리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매니저님도 혹시 동의를 하시나요?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쟁이 끝나야 이게 또 저게 되는 건데. 맞아요. 가만 주식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하게도 뭔가 이슈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주가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뭐 일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안 좋을 때 사가지고 실적이 엄청 좋을 때 팔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아마 이슈가 더 될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하반기까지 쭉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의 의견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자, 과연 두 분의 의견 어떨까요? 두 분 다 노래 주셨어요. 위믹스 우려 기대감이 네. 좀 없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본부장님은 아직까지는 그건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뭐 사실 이제 상패 쪽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것은 네. 사실이지만 그거를 그래도 확정을 확실하게 보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뭐 이제 회장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고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은 지분 투자한 부분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라인업들이 붙는 걸로 봤을 때는 사실 상패 가능성이 낮을 수가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됐을 때 그 후폭풍은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확정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X를 드렸고 일단은 지금 최근의 이슈들은 사실 상승 탄력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이슈들은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확정이 짓게 되면 추가적으로 주가의 상승은 좀 거래량 동반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감안을 해보시고 일단은 뭐 이렇게 계속 붙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주가의 탄력성이 좀 제한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거기에 따른 부담감들은 또 있는 상황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좀 확인 후에 들어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또 위메이드도 노를 주셨어요, 예. 매니저님. 저는 이제 이게 지난 이제 테라 사태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원래 이제 한번 놀래고 나니까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맞아요. 이게 테라 사태 때 이게 괜찮을 줄 알고 투자하셨던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가상화폐 쪽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슈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복구불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뉴믹스가 지금 10월 27일 날 발표가 있었죠. 그때 발표가 날 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투자 유의 종목을 하면서 거래도 정지할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뭐 유통량이 문제가 그때 이제 실제 거래되고 있는 유통량하고 계획하고 있는 게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그때 이슈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투자라는 것도 그렇고 돈에 관련된 것들은 신뢰성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비근하게 여러분 테라 사태도 그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도 그랬는데 시장에 신뢰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게 증시에서 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위믹스가 주가가 올라가든지 하려면 기본적으로 테라 사태 같은 기본적인 이슈에서 벗어나서 빨리 이 가상화폐 자산이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좀 인정받는 그런 때가 돼야 주가가 제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체크하신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거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노까지 이렇게 확인해 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피코그램입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 갈렸습니다. 이번에는 갈렸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선희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코그램, 사실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오늘 좀 급등을 한 급등했죠. 거잖아요. 그렇죠. 무상증자 이슈가 또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뭐 예전에 진짜 뭐 공구, 그렇죠. 공구 그죠. 네부터 시작을 해서 이름을까지 바꿨는데 네. 가만 보니까 지금 사실 그 이슈 때문에 급등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주가가 오늘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이제 그 빨간 딱지가 붙겠죠. 네. 투자 유의가 붙는데 기본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피코그램 이슈가 여러분들 약간 이제 내일부터 그렇게 되면은 조정이 좀 들어오긴 하겠지만 차트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피코그램 차트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제 그 차트상으로만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피코그램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지난 8월 17일까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오늘 지금 고점을 뚫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부딪혔는데 제가 보기엔 약간의 오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약간 들어올 수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아주 급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회사를 여러분 분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원래 정수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퓨리얼 정수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내용을 보면은 원래 수처리 분야에서 탁월하고요. 거기다가 필터부터 소재인 필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정수기까지 완제품까지 만드는 그러니까 수직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회사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윗꼬리가 지금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약간 조정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내일 말씀드린 대로 투자 유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조정이 들어올 텐데 11월 22일 날 이게 실질적으로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6만 5천 원, 5만 원 선을 깨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깨지 않는다면 횡보를 하고 난 이후에 11월 22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아마 급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상장은 이게 이제 한 주당 5주씩 무상증자를 할 건데 그게 12월 7일이죠. 딱 한 달 남았는데 11월 22일 날 여러분들 조정이 좀 들어올 때쯤 해서 관심 있게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는요.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11월 22일 전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아마존과 이슈도 나오면서 나흘째 이미 주가가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 무상증자도 보통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스탑 의견을 두셨습니다. 이게 미국 아마존에 입점됐다라는 소식이 주가 모멘텀으로는 볼 수 없을까요? 사실 그거는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추후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 사실 오늘은 좀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투자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무상증자를 이제 받고 갈 것이냐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한 매수 이제 급등력이 나오는 부분과 이제 무상증자로 해서 이제 주식을 받는 날 그날 이제 또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 이제 시간에서도 3% 조정이 나온 거 보면은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이런 딱지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이미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기보유자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무상증자를 받는 날에 보통 급등이 좀 단기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장 초반에 이제 시초로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단기 상승 누리시고 거기에 따른 이제 차익을 하시는 방법이 조금 더 만약 접근만 된다라면은 훨씬 더 좀 유리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후자의 방법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은 또 월요일이잖아요. 예. 이번 주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11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시장 예상치는 한 7.9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좀 낮아졌네요. 네, 예. 그러니까요. 매니저님, CPI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발표 직후에 우리나라 증시 상황이나 아니면 미국의 증시 상황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지난달에 8% 넘었었죠, 그죠? 네. 넘었는데 이제 약간 예상을 하고 있는 게 7.9 정도로 생각하려고 있는데 저도 조금 다운될 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한 8월 내지 9월 달이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때가 이제 8.3, 8.5 정도 됐었는데, 그때를 전후로 해서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자체는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한 2주 있다가 또 이제 이게 연준 FOMC도 관련이 있죠. 근데 다음 가 같은 경우는 12월 중순경에 지금 시작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7.9 내지 그 밑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가 지금 지난 9월 30일 전후로 해서 그때도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9월 30일 전후로 해서 전반적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물가지수를 앞으로 미국 자체 내에서도 블룸버그나 CNN 머니를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8월달, 9월달 피크였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내일이 중간선거죠, 그죠? 네. 미국이 중간선거인데 중간선거 이후에 공화당이 좀 득세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 근데 그러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 못 되면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조금 법안들이 약간 뭐라 그럴까 조금 달라질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IRA인데 그쪽 분야에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하고 우호적이죠. 그래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우리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관련된 종목들이 보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큰 대기업들이다 보니까 지수 상승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CPI도 그렇고요. 내일 있을 대선도 그런데 중간 선거도 그런데 아마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우리 증시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약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김본충실님께서 이제는 CPI에 좀 안 올랐으면 이라고 또 댓글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참 물가지수에 따라서 증시가 출렁출렁하니까 저희도 또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연준의 정책 완화에 대한 기조도 바뀔 수 있다. 네. 이런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CPI가 만약에 잘 나온다면은 이런 연준의 피봇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게 될지 좀 궁극적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사실 이제 저번에 나왔던 게 8.2%죠. 네. 근데 이제 7자가 보이면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고용에 대한 부분이 워낙 잘 나오긴 했지만 네. 뭐 지금 뭐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이 인수하는 부분에서 이제 인원 감축이 나오고 대부분이 좀 고용이 좀 대기업들에서 좀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간다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좀 이슈가 다시 포커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연준이 이번에 회의록에서 이제 최종 금리 상단 자체를 좀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좀 완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해소가 나온다면은 충분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중간 선거 이후에 보통 10번이라고 기준을 치면은 거의 8번 정도는 중간 선거 이후에 좀 단기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는 부정적인 흐름들보다 만약에 CPI가 7자가 나오게 되면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빅스 지수도 굉장히 좀 바닥으로 가고 있고요. 채권의 무브가 같은 역할을 하죠. 거기 부분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만약에 그런 기조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단기적인 뭐 랠리는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0일에 예정돼 있는 만큼 단기적인 랠리 저희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의견 들어봤고요. 자, 하창원 본부장님은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세연 씨가 예. 오셨다고 댓글 굉장히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네. 오늘 방송 중에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신 분에게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 TV 방송화면 인증샷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분에게도 저희가 알찬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화면 인증샷을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수소 에센스 화장품 그리고 다이어트 보조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다음 코너로는 조선일의 이번 주를 부탁해 진행해 봐야겠죠.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